해주세요. 네, 일단 휴대폰 뭐 잠금 해제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한번 화면만 켜시고 갖다 대시면요, 이 건물이 올려져 이렇게 메뉴판이 뜨게 돼요. 얘나 크린라떼 핫으로 넣어주세요. 휘핑 담고요. 장바구니 눌러서 주문 금액 확인하시고 주문하기를 누르면요, 주문! 네, 태그이요? 주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의 창업이라는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히말 파운더스 대표 김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거요? 제가 칠판을 구매한 지 한 3달 정도 됐는데 뭔가 제가 머리 정리 안 될 때 조금 쓰는 종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칠판을 샀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이제 내일의 창업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태그이어라는 서비스, 이렇게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내일의 창업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창업할 때 좀 27가지 정도의 많은 카테고리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되게 간결하고 밀도 있게 준비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태그이어는 테이블 오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결제를 하고 자리에서 주문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태블릿 PC 오더와 비슷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켜져 있구나. 내일의 창업 서비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내일의 창업 서비스 하기 전에 공동 창업자 3명이서 이제 우리 뭔가 아이템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하지? 이런 좀 아이템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나왔던 게 우리 오늘의 집 좀 뺏겨보자 였거든요. 거기 카페에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여기 그런 개인 카페들이나 음식점들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거기에 사진을 올리고 정보를 공유하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페인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이제 착각을 했죠. 그 이야기 모으려고 자영업자분들 만나면서 하는데 저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비 창업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원했던 게 이런 오늘의 집 같은 서비스가 아니었구나. 그분들이 원했던 거는 창업할 때 되게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군가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창업이고, 컨설팅 받자니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야 되는 게 너무 비싸잖아요,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도울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해서 그때 당시에 생각이 났던 게 개인 컨설턴트들을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격을 편성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의 내일의 창업이 나오게 됐고요. 설문조사 하신 건가요? 설문조사라기보단 그냥 그 질문지가 있었어요. 저희가 폼을 만들어가지고 5개 정도 있었는데 그냥 진짜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저 하시는 것처럼. 근데 인터뷰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씩 맨날 하면서 하니까 진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한 얘기도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27가지 허들가 네.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창업을 제가 좀 기준을 나누자면 상가 계약 전하고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상가 계약하고 인테리어 찾고 머신 사면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사이에 숨겨진 게 한 27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인테리어, 그 다음에 커트러리 집기 선택, 머신 상권 분석, 이런 것까지 다 구체화가 시켜놔야지 상가 계약 전에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상가 계약하는 순간부터는 렌트 프리 기간이 없으면 바로 월세가 빠져나가는데 상가 계약 전에만 한 16가지로 나오고, 상가 계약 이후에 해야 되는 것들도 영업신고에 위생증 발급하고 사업자 등록증하고 전입신고 같이 하고 인테리어 들어가는데, 인테리어 계약에도 대학 계약서에 문제가 많아요 요즘.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쪽에서 변호사님께서 법률 작업 도와주시고요. 그런 거를 이제 다 포함하다 보면은 한 27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대학교에서 네. 사무실을 준 거예요? 스타트업 관련해서 좀 지원 프로그램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좀 대상이 돼서 감사하게도.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미팅 있어가지고 그만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도면상에 있는 테이블 냉장고 냉동고보다 머신 아니면 작업대랑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바에 있는 제빙기 사이즈를 늘릴 수 없다면 그 창고에 있는 제빙기라도 사이즈 2단계 정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고에 있는 거요? 네, 맞아요. 지금 많이 부족하죠 이거. 60kg로 하셨던 것 같은데. 매출에 비해서 네. 60kg 2개 두셨는데 바에 있는 건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하시고, 그다음에 창고는 스페어로 생각하셔가지고 한 100kg 정도로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고는 스페어. 네, 이 정도만 전달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네, 우선 이 정도 전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들어가세요. 태그이어 실제 네. 구동되는 거 좀 보여주세요. 네, 일단 휴대폰 뭐 잠금 해제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한번 화면만 켜시고 갖다 대시면요, 이 건물이 올려져 이렇게 메뉴판이 뜨게 돼요. 그리고 바닐라 크린라떼 핫으로 넣어주세요. 휘핑 담고요. 흑임자 라떼도 하나 담고 장바구니 눌러서 주문 금액 확인하시고 주문하기를 누르면요, 주문! 네, 태그이요? 주문!
지금 여기 보이는 게 태그요? 포스로 뜨는 거죠? 네, 이게 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문 수락하시면은 주문이 수락되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주문 수락되었다고 알림이 뜨고요. 뭐 추가 주문도 여기서 하시면 되고 고려할 필요는 없었던 그리고 여기 우리 테이블에 몇 명이 지금 같이 주문을 하고 있는지도 나오고 이 테이블에는 한 명이 함께 있어요. 네. 호출도 돼요. 젓가락 주세요, 숟가락 주세요. 가격도 뭐 저희가 위에서 빌지 확인을 누르면은 내가 몇 개 시켰는지 다 나와요. 아, 결제도 여기서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결제 성결제는 아직 구현이 안 되고 7월쯤에 구현이 돼요. 네. 일단은 주문만 넣는 걸로. 되게 분주하네요. 네, 바빠요. 정말 헛바쁜 거 같다고 걱정되는데 다른 컨설팅 사업과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일반 컨설턴트들은 뭐 아카데미, 그런 학원 이런 데서 조금 준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스타 8년차 경력 하신 분들이 뭐 임대차 계약서를 봐준다거나 아니면 뭐 세금 관련된 거, 사업자 등록, 인테리어 이런 걸 봐주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각각 분야, 그러니까 27가지를 모두 8명의 다른 전문가분들이 그걸 붙어서 해주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제가 카페 창업을 하고 싶어요. 네.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일단 주시죠. 가장 먼저 제가 뭐 감독님께 예산을 물어보겠죠. 예산이 있을 때 뭐 얼마다 그랬을 때 아마 부족할 거예요. 대부분 90% 부족하시거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 중에 이제 보증금 지원 서비스가 있기는 해요. 상가 계약 전이시거나 후시더라도 저희가 보증금을 70%를 지원해주는 그것부터 여쭤보고요. 저 지원 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절차가 진행이 돼요. 제가 보증금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얼마까지 어떠한 절차로 되는지. 보증금 지원은 일단은 현재는 한도가 3천만 원이에요, 개인당. 거기에 저희가 70%까지만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네. 보증금 5천만 원이라 그러면 3,5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그중 최대인 3천만 원만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매출액의 1.1% 부가세 포함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상권 분석을 말씀 주셨는데 등급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네, 맞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긴 하는데 일단 대한민국 지리상 4차선 도로에 있는 사거리들 있잖아요. 사거리에 코너 상가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상가들 네. 얘네들은 A등급이에요. A등급인 이유가 좌우 대각으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는 진짜 A 플러스 등급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노출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내가 동서남북 어디에 간판을 꽂아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A등급이고요. B등급 같은 경우는 그 A등급과 손을 마주보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A등급 상권이 여기 있으면 얘랑 얘들 B등급이에요. 근데 저희가 좀 보면은 A등급은 보통 스타벅스 아니면 그런 좀 빅 프랜차이즈들이 들어가고 B등급에는 백다방 아니면 컴퍼스 커피 이런 좀 스몰 프랜차이즈들이 들어가는데 저희 개인 카페들은 그런 돈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권리금 3,500 또는 7,000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C등급을 보통 타겟을 하죠. A등급을 가면은 확실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왜냐면 저희가 발생한 매출에 적어도 월세를 10%로 낼 수 있다 하면 그래도 조금 안전한 거예요. 일단 A등급의 상권들 지하철역 앞이면 월세가 평수도 커요. 코너니까 한 2,000 될 거란 말이에요. 1,500에서 2,000. 그럼 저희가 적어도 3일에서 7일 안에 2,000 땡겨야 되는데 월 매출로만. 근데 카페 아메리카노 비싸야 한 6,000원이잖아요. 진짜 비싸야. 그럼 평균 4,000원이라고 단가 따지면은 저희가 넉넉히 잡아서 5일에 2,000 벌어야 되는데 하루에 400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400 벌려면 하루에 아메리카노만 1,000잔씩 팔아야 되는데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개인 카페로서는 힘들다는 거죠. 메아커피들이 그쵸. 소형으로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되게 똑똑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데는 소형이고 머신도 다르겠지만 전자동 머신이라든지 반자동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전자동은 띡하면 나오지만 제가 알기로는 메가는 반자동이긴 한데 그런 데는 진짜 속도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테이크아웃 속도. 그래서 그런 데는 진짜 하루에 뭐 500잔 600잔씩 팔리기 때문에 작은 평수면 월세는 싸지겠죠. 근데 테이크아웃 손님이 많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돈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 가는 카페가 아까 오전에 내일의 창업 서비스 필요 없으면 깨달았다 했잖아요, 인터뷰하면서. 그거 말해준 첫 번째 카페예요. 린치핀이라고 자주 얘기 많이 하죠. 저번 주에 만난 것 같아요. 카페면은 머신도 있고 네. 코스도 있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내일의 창업에서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것보다 저희가 판매하지 못하는 제품들, 뭐 라마르조코라든지 그런 진짜 비싼 수입 제품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급사분들이 좀 몇 분 계시거든요. 오시면 예비 창업자분들을 그 공급사분들에게 또 연결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드리고 그분이 이제 어떤 머신을 사야 되는지 그런 건 또 저희 전문가 쪽에서 다 도와드립니다. 뭐 테이크아웃 상권인지 아니면 주거 상권인지 샷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상권인지 그런 거. 그렇게 됐을 때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쓰는 것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머신 같은 경우는 많이 나요. 머신 같은 경우는 협력사분들에게도 저희가 적정 가격을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협력사를 이용했을 때 네. 내일의 창업은 이득을 보나요? 저희도 수수료 좀 가져가요. 네. 몇 퍼센트인지는 공개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고객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금액의 수수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수료를 받는다 해서 고객에서 저희가 갈취하는 게 아니라 공급사분들이 영업을 대행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익을 저희가 좀 가져오는 방식인 거거든요. 실제로 정말 잘 된 케이스가 있어요? 잘 될 것 같은 케이스는 있는데요. 네. 잘 됐다라고 하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서비스 런칭한 지도 얼마 되진 않았고 얼마나 되셨어요? 제대로 런칭한 거 1년 정도 됐고요. 카페 한 16개가 오픈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정말 유망주라고 할 만한 분들도 계시고 대형 카페도 계시고 그분들이 좀 빛을 발해주시지 않을까? 컨설팅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꼽자면 이미 상가 계약이 되신 상태에서 저를 찾았다는 거예요. 상가 계약 되시면 월세를 당장 다음 달에 납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급하세요. 조급하면 저희도 잘 도와드릴 수가 없거든요. 창업은 솔직히 미뤄져도 저희는 상관없거든요. 임팩트 있게 준비된 상황에서 창업을 하면은 성공률도 높아지는데 이미 상가 계약이 되신 상태에서 당장 다음 달까지 매장 오픈해야 됩니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브랜딩 이런 거 없이 머신 빨리 가져오고 인테리어 빨리 미팅하고 계약하고 이런 거밖에 못해요. 그러면 컨설팅의 영역이 아닌 실무 도와주는 사람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가져가실 수 없는 거죠. 상가 계약 전 충분히 창업의 의지를 다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성공률 확실히 높여드릴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AS 기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창업할 때까지 하는 기간은 사실상 1년까지는 저희가 봐드려요. 작년 11월에 하신 분이 아직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도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 저희가 같이 봐드리고, 오픈하시고는 2달 이상은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2달 이상 하셨는데 너무 잘 돼서 저희가 추가로 뭔가 창업을 도와드리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말이 다른데, 근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주는 솔루션 자체는 지금은 없습니다. 아, 콩 나오는 시간이구나. 이래 저 처음 할 때 길라잡이가 되주셨잖아요. 제가 그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예요. 네. 저희가 그 이상한 오늘의 집 같은 거 한다 했을 때 뜯어말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토가 되게 좋아요. 모토? 네. 뭔가 다 같이 상생하는 내일 창업의 설립 목적이랑 목표 지점이랑 방향성 그 뜻이 되게 좋아서 많이 간접적으로 제가 많이 여쭤봐요. 대표님 이거 맞아요? 이분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수익을 내일의 창업을 이용하면 늘릴 수 있는 건지. 그런 건 불가능하죠. 저희가 원자재를 저희가 판매하는 시점부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원두를 저희가 지금 좀 판매는 하긴 하는데 그런 걸 구매하신다 그러면 1%라도 낮출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마법이고, 보통 접근하실 때 원자재 가격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손님한테 좋은 제품을 드리고 싶은데 좋은 제품을 고집하게 되면 시럽도 비싸고 우유도 비싸고 다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정을 하라 그러면 당신이 벌고 싶은 금액, 그다음 매출액을 먼저 산정하라 해요. 그다음에 저희가 먼저 그 상권에서 가능한지 판단을 해줘요. 예를 들어 2,000에 나 280 정도만 벌면 됩니다 하면은 유동인구가 5%라고만 해도 200이니까 4,000명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4,000명 돌아다니는 상권이 없잖아요. 권리금 이따만큼이거나. 그런 거를 계산했을 때 아, 여기는 2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안 나오겠구나를 산정을 해보는 거고요. 2천만 원 벌려면은 월세가 적어도 400은 나와요. 직원 인건비 한 400 빼볼게요. 그러면은 1,600에서 400, 1,200 남죠. 근데 커피가 많이 남긴 하지만 원자재가 비싸요. 그래서 30% 잡아야 되기 때문에 1,200에서 이제 남은 2,000에서 30% 잡으면 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남은 1,200만 원에서 600만 원 빼 이제 600 남죠. 600에서 월 나가는 비용이 있어요. 카드사 쓴다 그러면 1.6%씩 수수료도 나가고 기타 잡비, 통신요금, 가구 뭐 재정비 같은 비용까지 하면은 한 200은 쓴단 말이에요. 직원 1명, 2명만 고용해서도 남는 게 400밖에 안 되는데 진짜 사장이 거기서 빠진다 그러면 직원 1명 풀타임을 점장을 고용해야 되는데 점장은 250에서 300은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장님이 남는 게 250에서 280밖에 안 되는 거죠. 위에서 탑다운 계산법으로 들어가면 편해요. 아, 그럼 내가 원자재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조금 더 저렴한 거지만 인력을 태워서 맛있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접근해야지 무조건 좋은 재료 이게 이제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창업에 지금 도와주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모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처음에 그 인터뷰 202명 모았다 했잖아요.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아까 린지핀 대표님처럼 방향성이 좋았다, 함께 해보고 싶다 이랬던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저희 보증금 서비스 이용하신 분 중에서도 이제 저희 팀원으로 아예 넘어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유명한 카페 중에 궤도라는 카페 이제 대표님도 내일의 창업 그 컨설팅 자체 총괄 디렉터로 맡으셔가지고 지금 도와주고 계시고, 그 인터뷰 했을 때 영향들이
지금의 그분들 만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창업 컨설팅이 이제 들어가면은 총 소요 기간이 얼마나? 사람마다 다른데요. 이미 준비가 많이 되셨다 하신 분들은 저희 통해서 3달이면 오픈을 하고요. 계약이 되셨으면 어쩔 수 없이 2달 안에 해야 되고, 계약이 안 됐다, 여유가 있다, 근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6개월까지도 뭐 1년까지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50명, 100명이 한꺼번에 문의가 들어왔다. 네.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고 병목이 생길 것 같은데. 네. 한 달에 저희가 한 컨설턴트 분당 20개 이상 못 드리거든요. 그분들도 업이 있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같은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2-3분씩 계세요. 그런 것까지 하면 한 달에 내일의 창업이 수용 가능한 인원은 60명 정도가 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60명이 만약에 3개월, 6개월 걸리는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그거는 괜찮은 게 가장 인풋이 많이 들어가는 게 처음과 마지막이거든요. 중간은 막 그렇게 많이 인풋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배치가 타임라인대로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각자 하는 일들에만 이제 집중해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업자 등록 기간에 사업자 등록하신 전문가분만 힘쓰시고, 머신 구매하실 때는 머신 구매해야 되는 전문가가 힘쓰시다 보니까 6개월이라는 주기에 각각 한 달 나눠서 봤을 때는 괜찮다는 거죠. 네. 왜냐면 창업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건 괜찮아요. 매출이 얼마나 되세요? 알죠.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해서 총 1억 2천 정도고요.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속은 플랫폼이지만 겉은 컨시어지인 서비스인 거죠. 매니저가 붙다 보니. 급성장을 이루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저도 지금 제가 하는 게 지금 방식으로는 급성장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분들 꼬실 때는 어떻게든 껴 맞췄는데 전 알거든요, 힘든 거.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이 시장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이고, 자영업자를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무엇이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해서 아까 나왔던 그런 보증금 지원 서비스라든지 태블릿 PC를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 스티커, 태그 히어라든지 그런 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일의 창업 서비스만으로 유니콘에 가기 힘들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태그 히어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저희도 보완해내고 디벨롭하면은 제가 그리던 유니콘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들은 다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대출이 가장 크죠. 저희가 일단은 자영업자분들이 끌을 수 있는 대출과 금리보다는 확실히 적은 금리로 많은 대출을 가져올 수 있는 법인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저금리로 대출을 끌어오면은 그 DSR, 그러니까 그 Debt Saving Rate가 되게 높은 자영업자분들 대출 받기가 힘들어요. 그걸 대신해서 저희가 받은 금리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거를 대신해서 이제 매출의 1% 수수료로 대체해서 대출 대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거든요. 금액 자체는 뭐 투자받은 돈이나 아니면은 대출로 저희도 가져옵니다. 그럼 대출을 받은 금액이나 투자를 받은 금액으로 다시 쉽게 설명을 다 대출을 대투자. 해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대출은 아니긴 한데 투자. 보이는 거는 대출이네요. 네, 네. 그렇죠. 대출로 안 잡히기 때문에 DSR 영향도 없고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분들.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은행처럼 네.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는 금액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1인당 저희가 최대 3천만 원까지밖에 지원을 못 해드려요. 보증금이 2억이라 하더라도 그 이상 저희가 지원을 못 해드리죠. 저희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히어? 네.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태그히어는 기존에 저희가 레스토랑이나 음식점 가면 술집 같은 데 가도 태블릿으로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그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 되게 편하긴 한데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 힘들어요. 나 약정이 36개월 또는 24개월 이러고요. 위약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대당 한 2만 원에서 비싸면 한 3만 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테이블 20개라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인건비를 줄여주지만 저희는 굳이 태블릿까지 써야 되나? 해외들은 QR로도 잘 결제를 하는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저희 한국은 QR을 안 써요. 왜인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UX적으로 되게 불편해요. QR은 카메라 켜서 돼야 되고 하는데 저희가 개발한 태그히어는 그냥 스티커, 스마트 스티커 안에 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NFC 칩이에요. 그 칩 안에 저희가 휴대폰을 그냥 올리기만 하면 앱이랑 로그인 없이 바로 메뉴판이 켜지고, 그러니까 태블릿 대신 내 핸드폰이 메뉴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주문을 하면은 이제 포스기 알림이 옵니다. 뭐 태그히어 주문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거 받고 빌지 뽑아서 음식 만들고 똑같이 프로세스는 그 뒤에 같아요. 일단 태블릿 공간 차지합니다. 인테리어 해치죠. 태블릿 색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장 큰 거는 직원들이 맨날 충전기를 뺐다 꼈다 해야 돼요. 화재의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고깃집 같은 경우는 태블릿에 기름 튀어요. 다 닦아야 되고요.
그런 유지 보수에서도 AS 비용이 들거든요. 설치비도 들고 출장비도 들고.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자영업자한테 택배로 스티커 20장 보내주면은 그냥 테이블에 붙이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AS도 그냥 스티커를 저희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2,200원에. 그러다 보니까 AS도 돈도 안 들고 월 결제 금액도 80%나 낮고 그런 게 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단은 자영업자들의 입장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것 같아요. 태블릿보다. 그러니까 컨슈머 사이드와 자영업자 사이드의 갭을 맞춰가는 게 저희의 역할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컨슈머 사이드는 태블릿이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영업자 사이드에서는 비용을 80%나 줄일 수 있다면 태블릿을 쓸 이유도 없는 거죠. 왜냐면 같은 기능이니까, 자영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는 하나 가설 세운 거는 애플페이가 한국에 들어옴으로써 NFC가 정말 쉬워질 거다라는 가설은 있거든요. 1년 또는 2년 안에는 NFC 상용화로 사용자들이 쉽게 NFC를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태블릿만큼은 아니겠지만 QR 코드 결제보다는 당연히 편하게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없거나 네. NFC 기능이 안 되면은 네. 주문을 못 하잖아요. 그 고객들은. 일단 네, 휴대폰이 없더라도 손들어서 기존 주문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키오스크 있는데 키오스크 못 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서 나 못한다 하고 주문하실 수 있는 프로세스니까 그거는 크게 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두 번째로 NFC가 안 되는 기종들이 있긴 해요. 아이폰 7 전 단계나 보급형 갤럭시들, 알파 이런 것들은 NFC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외의 분들이 대한민국의 한 80%가 되니까 충분히 NFC 사용성은 활발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건 제약이 생기니까 네. 아무튼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태블릿보다 이게 직관적이진 않을 테니까 한번 찍어서 내가 봐야 된다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이거 제가 뭐에 예시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돈을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 태그이어로 주문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안 오시는 경우는 없거든요. 음식점이 결국 본질은 맛과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올 거라 생각은 안 해요. 그 고객들이 내가 태그이어를 씀으로써 공급자들의 비용을 80%나 절감할 수 있다면은 결국 시장은 공급자들이 결국 비용을 내는 사람들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고 소비자들은 아쉽지만 따라와야 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가져가는 이점은 확실히 보이는데 소비자들이 가져갈 이점은 없나요? 비슷한 게 있어요.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2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포인트 적립 당연히 있고요. 근데 그거 로그인이 필요한데 일단은 저희가 로그인 없는 그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개인정보 너무 많이 뺏기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제 가능했던 건 전화번호로 포인트 적립, 유니크하니까 전화번호는 포인트 적립하는 기능 하나랑요. 그 다음에 좀 바라보는 거는 C2C 시장이에요. 어떤 메뉴를 가장 많이 소비자들이 주문했는지도 웹 형태니까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 몇 명이 이걸 보고 있는지 또는 이 메뉴의 평점은 어떤지 이런 게 망고 플레이트 같은 뷰기 때문에 되게 간편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도 별점도. 그런 거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좀 리뷰를 읽어보고 메뉴를 주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메뉴는 평점 얼마? 이 메뉴 시켰는데 뭐 너무 오래 걸렸다. 이런 리뷰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미래는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내일의 창업 비전을 얘기해 주세요. 내일의 창업이라는 이름 자체가 내일에 대한 창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창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회사의 전체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걸로 먼저 도와줘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일단 가장 크고요. 회사 비전 자체는 그런 타겟을 자영업자로 정의를 해본 거죠. 자영업자분들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보다는 대표가 돼가지고 어떤 사업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더 쉽게 행복해졌으면 좋겠거든요. 앞으로 그런 회사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꼭 어필하고 싶은 말이다. 뭐 이런 데선 제 생각에 저희 서비스 꼭 써주세요라고 할 테지만 안 써주셔도 되니까 창업 제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카페 창업하실 때 만약에 도움 필요하면 저희가 따로 그냥 이메일이라도 주시면은 저희가 간략하게 답장이라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은 태그이어를 꼭 쓰셔야 됩니다. 태그이어는 진짜 좋을 거예요. 비용 절감도 확실하고 결제 시스템 바꿀 겁니다. 지금 당장은 고객분들도 태블릿 PC로 주문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키오스크도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과거에 구글로 계속 검색했던 게 지금 GPT가 되고 그게 상용화가 되는 과정까지 힘은 들었지만 저는 이게 자영업자분들이 사용해 주신다 하면은 금방 상용화가 되고 더 나은 경제 구조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하게 자영업자분들 원가가 높아요. 비싸고 돈도 안 남는데
태블릿, 제가 욕하긴 싫지만 태블릿 정말 비쌉니다.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그건 결국 다 반도체 폐기물로 남거든요. 근데 저희는 스티커 한 장으로 친환경 적이기도 하고 QR 결제보다도 간편하고 휴대폰만 올려두시면 내 핸드폰이 이제 메뉴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나눠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분들도 금방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NFC 써보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서 태블릿 볼 때마다 아, 여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저희가 다 같이 NFC를 쓰게 된다면 자영업자분들도 힘이 나실 거고 저희도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프로모션을 계획했던 건 아닌데 만약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태그이어라든지 내일의 창업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다면은 할인율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궁금하신 거나 질문사항 있으면은 네, 하단에 편하게 이메일이나 연락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If I